오래전 남들은 평생 보지 못할 만큼 아주 많은 별똥별을 볼 기회가 있었는데요. 1시간 동안 108개의 별똥별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떤 별똥별은 정말이지 순식간에 떨어지는가 하면 어떤 것은 아주 서서히 연기처럼 길게 여운을 남기며 떨어지는 별똥별도 있었습니다. 정말 다양하게 떨어지는 별똥별을 봤었는데요. 그 덕에 별똥별이 떨어질 때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는 동화 같은 이야기만 믿고 아주 열심히 주문해오듯 소원을 빌고 또 빌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아마도 예상하셨겠지만 당연히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별똥별이 떨어지는 그 찰나의 순간에 빌어야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눈 깜짝할 사이에 스쳐 지나갈 수 있는 기회를, 아니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은혜를 바라고 구하는 것이 곧 우리들의 소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38년이라는 기나긴 시간 끝에 세상 밖으로 나온 대만의 한 여성이 있습니다. 기나긴 시간만큼이나 간절함이 통했을까요? 메이링이라는 여성과 그녀의 가족에 관한 이야기를 대만에서 사역하시는 김혜옥 선교사님이 전합니다. 안녕하세요. 대만의 김혜옥 선교사입니다. 처음 저희 교회에 3명 부모님과 메이링이 왔을 때는 아버지는 90도 9분 척추 환자였고 어머니는 치매 환자입니다. 딸 자폐아인 메이링을 가까이만 오면 때리고 꼬집고 식사할 때 반찬도 치매 어머니의 허락받고 먹는 모습에 너무 놀랐습니다. 딸 메이링은 12살 때부터 그동안 자폐아로 밖에 출입도 안 하고 38년 동안 집안에만 있었습니다. 가족들에게조차도 사랑받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치매 환자인 어머니가 자폐아인 메이링 딸을 미워하는 모습들이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그 가족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어 변화받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메이링 생일일 때 소원을 말해보라고 하니 메이링이 울면서 어머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감동된 아버지도 울고 딸도 울고 우리들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폐아인 딸이 큰 소리로 감사의 표현을 하였기 때문이었지요. 치매인 어머니 성도가 저를 보고 하늘을 보니 너무 아름다워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그분의 마음에 미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움이 보여지기 시작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가정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주님만이 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매번 안수기도 할 때마다 온몸에서 악취가 나서 치매 어머니와 자폐아인 딸과 그리고 저와 함께 목욕탕에 갔습니다. 목욕탕에 도착한 자폐아인 딸은 힐끔 저를 쳐다보면서 착하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치매 어머니는 절대 탕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해서 그럼 우리가 목욕할 동안 목욕탕 안에서 기다리라 했더니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탕 안에 있는 아줌마들이 한 목소리로 할머니 나가요! 쫓아가서 3번씩이나 제 몸이 거의 반은 밖으로 나갔다니까요. 그런데 20분 만에 같이 목욕탕에서 나왔어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자폐아 딸에게 어떻게 머리를 감는지 순서를 알려주고 나왔답니다. 그동안 앞부분 머리카락만 샴푸를 했더라고요. 약 3개월 동안 목욕하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함께하는 동안 치매 어머니와 자폐아인 딸은 스스로 목욕을 하며 지금은 상내가 납니다. 81세이신 할아버지와 치매 할머니 2분이 고백을 합니다. 예전엔 남편, 부인을 미워했는데 지금은 사랑한다 하면서 지금이 가장 행복하다 합니다. 사랑을 고백하는 2분을 볼 때 참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처음 교회를 들어오는데 이런 표현 말씀드리면 어떨는지 거짓 3명이 들어오는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불쾌한 냄새도 몹시 나고 얼굴빛도 까맣고 눈밑은 그늘지고 얼굴은 소망이 없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속으로 예수님이 오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분들을 주님 모시듯 생각을 했더니
정말 사랑스러웠습니다. 새벽이면 예배를 위해 집에까지 모시러 갑니다. 어느 날은 이런 생각이 문득 납니다. 성도를 위해서는 새벽부터 모시러 가고 오고 하는데 진짜 우리 부모님께는 이렇게 새벽에 수고를 할까 싶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한국에 나가면 아버지는 제가 집회 가는 데는 운전해주고 하시는데요. 몇 년 전에 차를 구입하시는데 대만 성도들이 오면 태우고 다녀야 한다고 자가용은 안 사고 8, 9인승 차를 샀다 하시더라고요. 제가 한국에 나가면 어머니는 매일 아침마다 한국 음식을 해서 차려주시곤 하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희 부모님들은 아직도 두 분 다 건강하시니 우리 부모님도 선교사구나 라는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제가 현장에서 마음 편히 선교할 수 있으니 감사하지요. 병들고 몸이 불편하시면 제가 선교지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얼마나 안절부절하겠어요. 감사하고 은혜이지요. 선교 현장에서 성도들을 부모님처럼 돌보니 90도 9분 성도의 척주도 펴졌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큰 일꾼이 되셨습니다. 새벽 예배 때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신답니다. 기억에 남는 일은 치매 할머니를 모시고 목욕탕에 갔는데 우리가 깜빡한 사이에 할머니 혼자 무작정 걷다가 넘어져서 팔이 부러지고 길을 잃어 길거리로 헤매다가 경찰이 찾아주었답니다. 매번 길을 잃은 치매 할머니, 어느 날은 비가 부슬부슬 오는 날도 있었고 어느 날은 살인적인 더위에 온 동네를 찾아다녔던 기억도 납니다. 가정으로 신방 갔던 날 제 차 키를 몰래 주방에다 숨겨놔서 한 달 만에 어렵게 찾았던 사건. 머리와 팔을 다쳐 피가 흘려도 안 아프다고 하는 치매 할머니. 밤이면 혼자 밖으로 나가셔서 찾아다녀야 하는 가족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할머니. 화장실을 다녀온 후 1분 만에 다시 화장실 가는 할머니. 그런데요, 교회에서 집에서 매일 하루 종일 상송 듣게 성도 집에다 설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찬송을 따라 부르며 눈과 귀가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지니 아주 많이 좋아져 귀여운 할머니가 되셨습니다. 가장 감사한 것은 자폐아 딸이 성경을 쓰고 있습니다. 찬양도 잘하고 묵상도 나눔도 잘하고 이렇게 날마다 변화가는 모습에 힘이 나고 있습니다. 요즘은 대만이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치매 할머니가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핸드폰 안에 있으니 신기한지 손을 흔들며 반깁니다. 하루빨리 정상으로 예배 드리는 날을 기다리며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를 나눕니다. 감사합니다. 대만에서 김혜옥 선교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서태평양의 마이크로네시아 폼페이 섬에서 태어난 에멜리터 키랭의 이야기를 통해 섬 사람들의 내면을 잠시 들여다볼 수 있을 듯 싶습니다. 관련 내용을 마이크로네시아 괌 현지에서 변성유 선교사님이 전합니다. 렌아님, 이것은 축섬 사람들의 인사로 안녕하세요입니다. 렌아님, 마이크로네시아의 괌에서 긍휼 사역을 감당하는 변성유 선교사입니다. 지난 6월 21일 괌 PDN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에멜리터 키랭 find home in poetry. 에멜리터 키랭은 시에서 마음의 고향을 찾았다. 에멜리터 키랭은 괌에서 일리노이드에서 온 엄마와 폼페이 섬에서 온 아빠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키랭은 폼페이 섬과 괌에서 번갈아 살았습니다. 나는 서로 다른 아이덴티티, 정체성에서 자라났다. 폼페이 섬에서는 하루 종일 폼페이 말을 하였고 괌에서는 사람들이 대부분 영어로 말을 하였다. 폼페이나 괌이 마이크로네시아라는 한 지역에 속해 있고 비행기로는 3시간밖에 걸리지 않지만 사람들은 전혀 다른 세계에서 살고 있는 것 같았다. 17살일 때 키랭은 사모아인 작가인 시아 시길이 쓴 Where We Once Belonged, 우리는 어디에 속했었는가를 읽었습니다. 이것은 키랭에게 있어서 자신이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것들에 빛을 비춰주는 감동적인 첫 번째 문학 작품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연구하고 공부했던 태평양 문학 작품들을 통하여 기랭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이크로네시아가 어떻게 거대한 태평양 문학에 속해 있는가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와이 대학에서 기랭은 창조적으로 글을 쓰는 매력에 푹 빠지게 되었고 아메리칸 시인 줄리아나 스파의 지도하에 시를 쓰는 공부를 했습니다. 대학원에서 그녀는 사모아인 작가 알버트 웬트와 함께 문학 작품을 쓰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랭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태평양에 살고 있는 섬 사람을 나의 멘토와 선생님으로 모시는 것은 나로 하여금 끊임없이 글을 쓰게 만드는 원천이 되었다. 나의 멘토를 통하여 나는 마이크로네시아노로서 폼페이와 호놀룰루, 괌에서 자란 섬 사람으로서 나의 경험들을 글로 쓰게 되는 동기가 부여되었다. 뉴질랜드의 빅토리아 대학에서 그녀는 박사학위 논문 폼페이언 스커트의 시적 문화의 연구를 썼습니다. 기랭은 태평양 문학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태평양 문학은 흥미진진하고 비판적이고 비극적이고 충만한 사랑이고 마음의 고통을 나누고 있다. 그것은 이 세상의 한 부분인 태평양과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있는 그대로의 진솔한 이야기를 알려주고 있다. 2008년 5월에 기랭은 그녀의 첫 번째 시집인 마이 우로를 발간했습니다. 우로는 폼페이인 여인들이 입는 스커트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모아인 작가 알버트 웬트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랭의 시는 우리들에게 활기를 주며 평범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집중하게 만드는 힘이 있다. 기랭은 우로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폼페이언 스커트인 우로는 폼페이언 여인들의 상징인 동시에 폼페이언 문화의 상징으로서 폼페이언들의 문화와 삶을 집약적으로 잘 보여주는 치마이다. 내가 시집의 이름을 우로로 택한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적인 폼페이언 스커트가 색채가 풍부하며 비참함과 아름다움, 식민지적이며 독창적인 모습을 잘 보여주기 때문이다. 에밀타 기랭이 쓴 I follow her, 그녀를 따라간다는 시입니다. 우리는 택시를 불러야 한다. 상점의 불빛은 꺼져 있고 밤은 칠흑같이 어둡고 오늘 밤 달은 어둡다. 나는 그녀의 향기를 따라간다. 그녀는 비틀너트와 코코넛 나무를 돌아서 바위들 건너편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다. 너는 방금 하와이에서 왔고 어둠 속에서 배회하겠다. 그녀의 웃음은 우리의 목소리를 맹구나무를 통과하고 강을 따라 저 멀리까지 메아리치게 한다. 나는 짤이 몽땅하고 퉁퉁한 그녀의 형상, 그녀의 무무 드레스 위에는 꽃의 반짝이는 빛, 그녀의 숨, 깨끗한 밤 공기를 따라간다. 우리가 그 일에 도착했을 때 나는 살라닥의 별들을 본다. 기랭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는 마이크로네시아에 살고 있는 섬 사람들의 내면을 살짝 들여다보게 됩니다. 검고 우락부락한 겉모습과는 다른 내면의 약함들, 아픔들, 상처들을 바다와 야자나무를 통해 느껴지는 파라다이스가 아닌 역사와 삶의 시간 속에서 온몸으로 부딪히고 깨어지는 섬 사람들의 슬픔들을 이제 마이크로네시아 문학을 통하여 그들의 고통이 표현되어지고 서로의 이야기가 나누어지고 함께 어울려 더불어 살아가는 섬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게 됩니다. 땅과 바다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마이크로네시아의 섬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의 아픔, 상처들을 어루만져 주셔서 고침과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서태평양의 마이크로네시아 괌에서 변성유 선교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아프리카 중서부에 위치한 나라 카메룬에서 사역하시는 서지혜 선교사님이 보내주신 내용입니다. 카메룬 선교지를 처음 방문하면서 쓴 김동선 목사님의 선교 여행기를 아울러 소개해 주시는데요. 아프리카 카메룬에서 한 달 살기 제3일차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은가운델에서 야운데로 이동하는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편리하고 안전한 방법은 야간 기차를 타는 것입니다. 은가운델에 야운데 모두 하루 딱 한 번 저녁 7시 10분에 야간 기차가 출발합니다. 선로는 단선으로 양쪽 기차는 중간 어느 역에서 만나 선로를 교환합니다. 12개의 작은 기차역을 짧게는 1분, 길게는 30분. 기차 자체 고장이 나거나 기차 내 승객들에게 문제가 있거나 또는 선로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 30분은 3시간, 5시간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차표를 내고 자리에 앉으면 때가 되면 알아서 목적지에 내려줄 것을 믿고 마음을 놓곤 합니다. 역마다 망고, 만다린, 덜 익은 아보카도, 간단한 요깃거리 등을 가지고 나와 밤과 새벽 시간에 아이들과 갓난아기를 업은 어머니들이 장사를 합니다. 양방향 한 번씩 하룻밤과 어두운 새벽에 2번 만나는 기차를 놓치지 않으려고 기차역에서 쪽잠을 자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비싸지만 가장 신뢰하기 어렵고 생명을 담보로 해야 하는 항공편도 있습니다. 한 번은 야운데 공항을 출발한 비행기가 카메룬 북부를 돌고 돌다 결국 다시 야운데 공항에, 다음 날에는 똑같이 돌고 돌다 가루아라는 북부 도시에 승객을 내려주고서는 알아서 목적지인 은가운데까지 가라 했던 그 놀라운 경험을 한 뒤로는 비행기는 마음에 두지도 않습니다. 여유를 가지고 사람들의 일상과 자연을 볼 수 있는 방법은 육로로 이동하는 겁니다. 이번 야운데 방문에는 정말 오랜만에 차량을 운전해서 이동을 했습니다. 양, 김 선교사님과 함께 새벽 4시에 출발해서 잘 내려가고 있는데 낮 12시 반쯤 되니 제가 1시간 전부터 전혀 모르는 길을 달리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변을 살피며 서행하는데 이제는 차량에서 괴음이 발생하더니 오른쪽 발에서 느껴지는 헐겁다 못해 전혀 기능을 못하는 브레이크가 완전히 말을 듣지 않음을 알고 요령껏 몰아서 경찰 검문소 앞 갓길에 정착을 했습니다. 결국 시골길에서 3명의 여인들은 4시간 동안 달걀을 까먹으며 주변을 서성이며 정비사를 기다렸고 그날 밤 다시 1시간을 거꾸로 올라가 베르투아라는 곳에서 하룻밤을 보내야 했답니다. 웬만해서는 꿈쩍도 하지 않은 이젠 아프리카 생활이 익숙해진 양선교사, 김선교사, 정말 못 말리는 우리들입니다. 다음 날 어찌 야운데까지 잘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이 길을 다시 거꾸로 올라가는 것만 남았습니다. 새로운 식구들과 이민 가방들과 함께요. 아프리카 한 달 살기 카메룬 은가운데의 편 그 여정 3일차 김동선 목사의 일기를 통해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834km) 12시간 거리. 이 길을 과연 하루 만에 갈 수 있을까? 야운데에서 베르투아까지 334km, 베르투아에서 가루아블라이까지 247km, 가루아블라이에서 메강가를 지나 은가운데레까지 253km. 오늘 우리가 통과해야 할 길이다. 이 길이는 우리나라의 최남단 전라남도 해남군을 출발하여 북한의 최북단 함경북도 온성군까지 운전해서 가야 하는 거리다. 한참을 가야 한다는 말이다. 빵집 배달부. 5시 반에 캠프를 출발했다. 길가는 벌써부터 사람들로 넘쳐났다. 카메룬 사람들은 일찍부터 아침 일과를 시작한다. 자녀를 키우는 엄마들이 바라는 것인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배어있다. 사실은 밤에 전기를 쓸 수 없는 가정이 많아 일찍 잘 수밖에 없는 건 아닐까. 조금 더 달리니 우리 차량 앞에 빵이 담긴 자루를 가득 싣고 달리던 오토바이가 간다. 시내에서 빵을 사다가 시골 마을에 배달하는 듯하다. 조금이라도 빨리 따뜻한 빵을 전해주기 위해 힘차게 새벽 공기를 가르며 달리고 있다. 갓 구워낸 바게트 빵만큼이나 따뜻한 그 마음이 내게도 전달된다. 아프리카의 태양. 이곳저곳을 돌아 시내를 벗어나자 저 멀리 산기슭 사이로 붉은 태양이 떠오른다. 지구에서 가장 뜨거운 아프리카의 태양을 가슴으로 맞이한다. 갑자기 뭔가 말할 수 없는 감정에 사로잡혀 울컥했다. 그동안 열정이라고는 다 말라 비틀어져 내 심정은 겨우 숨만 쉬고 살았다. 갑자기 엄청난 생명의 CPR을 당하는 기분이었다. 뜨거움이 내 혈관을 타고 확 밀려들었다. 푸르름의 선물.
태양이 떠오르자 새로운 풍경이 눈앞에 드러난다. 푸르름이 가득한 숲이 끝없이 펼쳐지고 있다. 아프리카의 우기가 만들어낸 위대한 작품이다. 내가 알고 있는 아프리카가 아니다. 길게 쭉 뻗은 나무들은 50m는 넘어 보였다. 온 대지는 연녹색의 푸른 풀들로 덮여 있었다. 울창한 산림들 사이로 피어나는 연무가 신비감마저 느끼게 한다. 길가에 아이들이 보인다. 4-5명이 무리를 지어 학교에 가고 있다. 교복의 색깔로 학교를 구분한다. 7시 30분까지 등교해야 한다. 학교 모습들이 보인다. 벽돌집에 유리가 없는 창문이 나 있다. 운동장에는 놀이터도 없다. 허나 아이들은 즐겁게 놀고 있다. 등교 시간이 한참 지나도 길가에 아이들이 보인다. 4-5명이 무리지어 가고 있다. 머리에 물동이를 쥐고 있다. 시장에 장작을 팔러 가는 아이가 있다. 옥수수와 감자를 바구니에 담아 팔러 가는 아이들도 있다. 한참을 더 가자 집 주변을 그냥 서성대며 놀고 있는 아이들이 보인다. 난민촌을 지난다. 중앙아프리카의 내전으로 상당수의 난민들이 국경을 넘어 이곳으로 밀려들고 있다. 유엔에서 세워준 학교와 병원, 임시주택들이 눈에 띄인다. 시장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도 밝아 보인다. 조금 더 떨어진 원주민들의 집은 오히려 난민촌보다 열악하게 보인다. 집들이 벽돌집에서 흙집으로, 나무로 만든 움막으로 점차 바뀌고 있다. 사람들은 터번을 쓰고 있다. 여성들은 히잡으로 얼굴을 가렸다. 모스크의 모습이 자주 등장한다. 길. 우리 일행은 상하행 1차로만 있는 1번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다. 지나는 차량은 주로 화물을 가득 실은 트럭과 장거리를 달리는 큰 버스와 단거리를 달리는 소형 버스이다. 가끔씩 우리와 같은 승용차나 SUV가 있다. 흥미롭게도 오토바이도 지나가고 농업용 트랙터도 지나가고 심지어는 소도 지나간다. 도로는 포장이 되어 있지만 군데군데가 구멍이 파여 있다. 중앙선을 넘어 추월해야 하고 구멍도 피해야 해서 자주 사고가 발생한다. 사고가 나면 주변에서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서행하라는 표시로 길가에 10여 미터쯤 놓는다. 고속도로라 하지만 마을도 통과한다. 어느 마을은 긴 대나무 장대로 도로를 막아 놓는다. 차가 서행하면 동네 아이들이 껌이나 구운 옥수수를 사달라고 달라붙는다. 심지어는 동네 개들과 양들도 한번 만져달라고 차 앞을 서성인다.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으면 어른들이 장대를 들어 통과시켜준다. 아참, 세상에 고속도로에 도단, 당나귀 등이라 불리는 과속 방지턱도 있다. 노안이 와서 그런지 도단 알림 신호를 못 보고 몇 번이나 그냥 지나쳤다. 그 바람에 뒷좌석 승객들이 갑자기 월미도의 디스코 팡팡으로 순간 이동하는 경험을 몇 번이나 하게 만들었다. 인생의 도단을 만나면 우리의 삶은 이렇게 흥미진진하게 변한다. 물론 후유증도 남겠지만. 고속도로에 휴게소가 없다. 이 말은 화장실도 없다는 뜻이다. 급하면 누구나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에 필적할 만한 연기를 하게 된다. 이 말이 뭔 말인지 궁금하면 영화 노매드랜드에 나오는 프란시스 맥도먼드의 인상 깊은 연기를 보라. 검문. 경찰이 운전면허증을 좀 보자고 차를 세운다. 조금 더 가면 군인들이 불법 체류자들이 타고 있는 것이 아니냐며 차를 세운다. 거기서 좀 더 가면 도로안전공사 공무원들과 헌병들이 과속을 하지 않았냐고 차를 세운다. 이제는 끝난 거 아니냐고 할 때쯤에 세무공무원들이 나타나 불법으로 밀 반출하는 물건이 있지 않냐고 차를 세운다. 이런 과정을 주요 도시를 통과할 때마다 겪는다. 혹시라도 운전사의 인상이 더러우면 각 컨트롤마다 통과 세금을 지불해야 한다. 이렇게 짐을 가득 싣고 카메룬 항구 도시 두알라를 거쳐 차드 국경까지 한 달을 달리다 보면 바퀴와 운전대만 남게 될지도 모른다는 허탈감을 느끼게 된다. 과연 카메룬 운전사는 극한 직업이라 할 수 있다. 도로의 구멍을 잘 봐야 한다. 도단 하나도 놓쳐서는 안 된다. 껌도 사줘야 한다. 강아지도 한번 이쁘다고 쓰다듬어 줘야 한다. 인상도 좋아서 검문에 안 걸려야 한다. 배고프면 밥도 해먹어야 한다. 급하면 아카데미 연기에 도전도 해야 한다. 게다가 이슬람교도이면 운전을 하다가 차를 세우고 길가에 엎드려 5번이나 기도를 올려야 한다.
몇 번의 컨트롤을 무사히 통과했으니 내 인상이 그렇게 더럽지는 않나 보다. 그래서 기분이 좋아서 KF94 마스크 몇 개를 선물로 주었다. 하나의 팁이 있다면 모든 불호의 질문을 영구 웃음으로 넘기는 것이다. 잘 모르겠는데요. 은가운데에 도착. 사방은 벌써 어두워졌다. 초원 위로는 별빛이 반짝인다. 오리온 자리가 보인다. 저 멀리는 비가 내리는 듯 상당한 검은 구름이 보인다. 그 사이로 번쩍이는 번개의 빛이 신비감을 더해주고 있다. 전설 속의 반지라도 가지고 가야 할 듯한 그 도시가 있을 것만 같다. 흩내리는 빛발과 짙은 어둠을 뚫고 신비의 도시로 들어간다. 앞으로 어떤 이야기들이 펼쳐질까? 집을 떠난 지 15시간 만에 목적지인 은가운데에 도착했다. 가도 끝없이 이어지는 길을 달리고 달렸다. 극한 직업의 운전을 했던 나와 서 선교사, 이영미 순장, 종종 월미도에 다녀왔던 뒷좌석의 Y 선교사님과 줄리 선교사님도, 아들 유진도 모두가 녹초가 됐다. 그래도 모두가 집에 왔다는 안도감에 감사했다. 아프리카 중서부에 위치한 나라 카메룬에서 사역하시는 서지혜 선교사님, 그리고 이곳 선교지를 방문하신 김동선 목사님의 선교 여행기 제3일차를 들어봤습니다. 이처럼 전 세계 선교사님들이 보내주신 선교 편지와 함께하는 세계 선교보고, 인터넷 주소창에 mission.cts.tv, mission.cts.tv 또는 인터넷 검색창에서 세계 선교보고라고 검색하시면 보다 자세한 선교지 소식들을 사진이나 동영상들로도 접하실 수 있습니다. 선교지를 향한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최근 나면 무지개를 보고 싶다면 비를 견뎌내야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장마철이 한창인 시기입니다. 매년 적잖은 피해를 주고 있는 만큼 잘 대비를 해야 될 텐데요. 코로나19 때문에 최근 들어 선교지에서도 적잖은 피해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혼란스러운 시기가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어 주변 이웃과 더불어 선교지를 위해서도 더욱 많은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기도해 주시고 선교지에 관심 가질 수 있도록 많이 알려주시는 것 또한 또 한 번의 선교라 할 수 있겠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 되어 세계 선교 보고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재환 진행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